이왕재 교수의 비타민C 이야기 제2부 생명의 파수꾼 비타민C 4. 돌연사와 비타민C. 최근 들어 비교적 젊은 직장인들이 갑자기 죽는 일이 증가하고 있다. 특별히 알려진 질병이 없었는데도 갑자기 죽는 것을 돌연사라고 하는데, 가장 흔한 원인으로는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꼽을 수 있다. 그런데 돌연사임에도 부검시 심혈관이나 뇌혈관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많은 경우 심장의 전도계 이상으로 사망했다고 추정하는데, 이에 관한 증거는 전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소위 돌연사 중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죽음의 경우 죽기 전 상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크기가 제법 큰 스트레스로 인하여 고생한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돌연사의 사인에 스트레스가 커다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상당 기간 스트레스로 고생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는데, 심지어 계혈병의 수준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 많은 문헌을 검토해보면 육체적 혹은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혈중 비타민C가 고갈된다는 연구는 적지 않게 보고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돌연사의 경우 이를 유발할 수 있는 스트레스의 공격으로 비타민C가 지속적으로 고갈되고 급기야 죽음의 경지까지 이를 정도로 계혈병 상태에 이르러 사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에 무리가 있을까? 그런데 불행한 것은 실제 극도의 비타민C 부족증인 계혈병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에도 그 사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2000년대 초 세계적으로 권위가 있는 한 학술지가 계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이유를 발표한 적이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부신 기능의 이상으로 결국 사망한다는 것이다. 비타민C가 없으면 스트레스를 주도하는 아드레날린이나 스테로이드 호르몬인 생성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혈병을 일으킬 정도로 비타민C를 공급하지 않으면 결국 심장 박동의 주 근거인 아드레날린이라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만들어지지 않고 그 결과 급기야 혈압이 떨어지며 최종적으로 심장이 멎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용한 비타민C가 장기 중에서도 부신에 가장 많이 분포한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스트레스를 살펴보자.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스트레스 반응은 아드레날린이 주도하는데, 그 아드레날린을 만드는 데에는 비타민C가 꼭 필요하다. 스트레스가 크면 클수록 비타민C의 필요량은 늘어난다. 실제로 흰 쥐는 스스로 많은 양의 비타민C를 매일 합성하는데 과도한 스트레스를 주었더니 그 합성량이 무려 4배나 늘었다고 한다. 이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비타민C의 필요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학술적으로 보여주는 실험 결과이다. 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사람과 관계된 연구 보고도 많이 나와 있다. 특히 특정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정상인보다 혈중의 비타민C 농도가 현저하게 낮아진다는 보고는 스트레스와 비타민C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사례이다. 이는 질병이라는 육체적 스트레스를 이기기 위해 비타민C가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나아가 어떤 종류의 질병이든 먼저 충분한 양의 비타민C가 보충되고 이어 그 질병의 특이한 전문적 필요가 뒤따라야 함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커다란 스트레스로 고생하고 있는 대다수의 직장인을 생각해보자. 스트레스로 인해 비타민C의 필요량을 크게 늘어나는데, 스트레스 때문에 입맛을 잃어 식사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몇 개월을 보낸다면 과도한 비타민C 부족에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부신의 기능은 위축되고 중요 기능 중 하나인
아들의 날린의 생성이 둔화하며 서서히 혈압이 떨어지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는 과정에 또 다른 스트레스가 공격을 하면 비타민C의 수요는 더욱 늘어나게 되지만 여전히 공급은 부족하다. 이러한 악순환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혈압을 심각하게 떨어뜨리고 예를 들어 수축기 혈압이 60 이하로 떨어지면 뇌의 혈액 공급이 차단됨, 급기야 심장이 멎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쉽게 가름할 수 있다. 이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던 젊은 직장인이 회사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되는 예가 점차 증가하는 요즘의 추세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학문적 근거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주장은 스트레스로 혈중 비타민C 양이 줄어들고 그 결과 부족의 극단의 상태인 괴혈병이 유도되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실제 상황이 반영되지 못해 학문적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즉 실질적이고도 직접적인 죽음의 원인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의과학자들에게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필자의 연구팀은 2013년 초 사람과 같이 비타민C를 체내에서 생성하지 못하는 생쥐 모델을 이용하여 스트레스와 비타민C 부족과 개체의 궁극적 죽음과의 관계를 밝히기 위한 동물 생체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즉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드는 정상 생쥐 1군, 사람처럼 비타민C를 스스로 몸에서 만들어 내지 못하는 생쥐 2군, 비타민C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지만 음용수에 충분한 양의 비타민C를 보충하여 먹인 생쥐 3군으로 나누어 두 가지 스트레스, 하나는 묶어두는 스트레스, 다른 하나는 찬물에 생쥐를 담그는 스트레스. 참고로 생쥐는 찬물을 매우 싫어함. 물 교대로 시간 간격을 두고 주면서 사육하여 그들의 동태를 살폈다. 그 결과 비타민C가 체내에 충분히 공급된 1군과 3군에서는 단 한 마리도 사망한 생쥐가 없었던데 반해 비타민C가 부족한 2군의 경우 실험 시작 후 일주일 만에 70%의 생쥐가 사망했고 2주 이내에 실험 생쥐 모두가 사망하였다. 중요한 것은 2군의 경우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생쥐는 3주 이전에 단 한 마리도 사망하지 않았기에 단순히 비타민C 부족만으로 생쥐들이 죽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죽은 생쥐들의 부검 결과는 너무나 흥미롭게도 비타민C가 부족한 상태에서 두 종류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심장세포들이 면역 증강 물질을 과도하게 생성하여 그 물질 때문에 거의 자살에 가까운 과정을 거쳐 그 결과 심장의 기능이 떨어져 생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밝혀 세계 정상의 의학 잡지에 발표하였다. 이 논문의 의미는 앞서 2000년대 초에 발표된 논문에 비해 거의 실제적인 상황이 그대로 반영되었기 때문에 비타민C 부족으로 오는 개체의 죽음이 스트레스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음을 밝힌 것인데 이는 사실상 개혈병 사인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다음은 O 면역과 비타민C로 연결됩니다. 감사합니다. 스토리 양입니다.